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대선의 관전 포인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앞서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 전국 단위에서 바이든 후보가 50.8%로 트럼프 대통령을 7.9% 따돌렸습니다. 그러나 2016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봤을 때 여론조사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핵심주 3곳에서는 2016년과 2020년 여론조사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3개 주는 5에서 7%대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2016년 같은 시기에 힐러리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6에서 9%로 앞서고 있었으며, 이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는 것과 유사합니다. 2016년 힐러리 후보는 10월 중순 이후부터 선거 전까지 당시 트럼프 후보의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격차가 줄어들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주를 뜻하는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혼전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 지역인 플로리다는 1.4% 차이로 박빙이며 오하이오는 0.5% 차이로 앞서 있어 혼전 양상을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이번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2016년 대선에서 잃었던 민주당의 지지 기반 3개 주를 탈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든 후보가 전통적 민주당 지지 기반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스윙 스테이트 주에서 현재 여론조사 격차를 유지하면서 그중 일부 지역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겨야 합니다. 스윙 스테이트 지역은 콜로라도주, 플로리다주, 아이오와주, 네바다주, 오하이오주, 버지니아주입니다. 스윙 스테이트의 선거인단은 콜로라도주 9명, 플로리다주 29명, 아이오와주 6명, 네바다주 6명, 오하이오주 18명, 버지니아주 13명입니다. 이 중 바이든 후보는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플로리다주에서 승리를 하던지 오하이오주 또는 버지니아주 이외의 다른 한 개 주 이상에서 승리해야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대선 때처럼 미시간주, 펜실베이니아주, 위스콘신주에서 패할 경우 스윙 스테이트 6개 주에서 대부분 승리해야지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통적 지지 기반을 확실하게 수성할 경우 총선거인단 538명 중 251표를 확보하며 스윙 스테이트 지역 중 19표만 가져오면 됩니다. 19표는 플로리다에서 승리를 하는 방법과 오하이오와 다른 한 개 주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리고 버지니아와 다른 한 개 주에서 승리하거나 3개 주 이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처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주에서 패하면 선거인단은 205명만 확보하게 되어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수는 65명이 됩니다. 이럴 경우 플로리다와 오하이오주 중 어느 한 곳에서 패하면 낙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에서 지면 다른 5개 주를 모두 이겨야 하고 플로리다, 오하이오, 버지니아 그리고 한 개 주를 더 승리해야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3개 주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젊은 유권자나 소수 인종들은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기득권층으로 비치고 있어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이미지와 함께 선거 유세에서의 말실수 등으로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뒤집기 위해 핵심 경합 지역을 중심으로 지지자들의 결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역사상 최악인 것을 활용하여 대유행 책임을 중국으로 돌리면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같은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의 중국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중국의 우호적이라고 보는 비중은 2020년에는 26%로 2011년 51%에서 꾸준히 내려오고 있으며 중국의 우호적이지 않다고 하는 비율은 2020년 66%로 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바이든이 아닌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지역인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지역과 스윙 스테이트 6개 주에서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한편 미국은 2020년 2, 4분기 실질 GDP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30%를 기록했으며 그로 인해 1인당 GDP 증가율이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대유행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바이든 후보는 대선까지 격차를 유지하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주의 소수 인종과 젊은 유권자들을 자신에게 투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때처럼 핵심 경합주를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집시켜 득표로 연결하면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3개 핵심 주에서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가 핵심이자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끝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거대한 체스판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